우리 어제 미국 시장 얘기부터 간단히 하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요, 보시다시피 아유 재미가 되게 없었네요. 오전 한때 좀 오르다가 그때부터 쭉 마감까지 밀리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상당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전강후약 양상이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 증시가요, 최근에 올라서 반등했는데 이게 윗꼬리가 생겨서 그래서 빠지고 반등하고 다시 빠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며칠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국제금리는 여전히 지금 3.9%대 4% 목전에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을 보면 그렇게 어제는 특별한 종목별 움직임은 없었고 다만 이게 좀 다시 하락 후 반등 후 다시 하락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여기서 숨고르게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 횡보를 할지 요거는 좀 며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속에서요 어제 오늘 우리 시장에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매너구님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사태, SM 사태 이거를 한번 우리가 영향을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승자의 저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 같으면 일단 카카오는 다 팔아버리겠어요. 카카오는 굉장히 정무적 판단이 지금 해야 되는데 역시 카카오는요 회사에 어른이 없다. 이걸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카카오는 늘 그래왔잖아요. 목적은 오직 그 머니 게임입니다. 머니 게임. 상장해서 돈 벌 생각. 같은 회사인데 어떻게 이래 카카오와 네이버는 이렇게 다를까요? 네이버는 그냥 네이버 안에서 뭐 우리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유튜브니 이런 거 다 구글 안에서 다 하는데 이 카카오는 항상 뭐 해서 좀 돈 될 만한 거 자기들 지위를 돈 될 만한 거 해서 이걸 IPO 하는 거 이 짓을 계속 해왔거든요. 말씀드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네이버 페이보다 시장 점유율이 훨씬 떨어지죠. 그래도 상장해가지고 내 경영진들이 스톡옵션 행사해가지고 그 먹튀 논란 그래서 개인 투자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동안 뭐 카카오가 또 카카오 또 택시가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상장하려다가 이걸 얻어먹어서 못했지 않습니까? 아마 내 카카오 미용실도 했잖아요. 아마 내 떴으면 카카오 미용실도 뭐 카카오 리빙 뭐 이래가지고 또 상장했을 거예요 아마. 이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카카오 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엔터도 결국은 이 목적이 뭐냐? 이거 IPO를 위한 거다. 이건 뻔한 거 아닙니까? IPO를 하려는데 투자들은 아우성이고 투자한 사람들은요. 카카오엔터 투자, 기관 투자가 뭐 이런 데서는 아우성이고 몸값을 높여라. 뭐 이런 목적 아닙니까? 근데 일단 그 SM이란 조직 자체가 우리가 제일 이런 조직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서울옥션이 이걸 매물로 내놓은 지가 1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사간다. 왜냐하면 서울옥션이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몇 명의 사람들이 미술품을 구해하는 그런 개인적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보니까 이걸 아무도 인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수해봐야 몇 명 나가면 그만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SM도 SM이라는 조직이 뭐가 있습니까? 아티스트랑 계약인 거죠. 재계약 안 하면 그 지금 YG가 지금 주가 예약한 게 뭐죠? 올 8월에 지금 블랙핑크가 재계약이 되잖아. 재계약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지금 SM의 아티스트들이 재계약 안 되면 끝인 거죠. 네. 재계약 안 하면 가치가 없죠. 지금은 에스파 외에는요. 지금 다 재계약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어쨌거나 이수만 PD가 그동안 이 회사를 토대부터 이끌어 왔는데 이 상황이 돼가지고 아티스트는 야 하지 마라 딴 데랑 해라 뭐 하이브랑 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좀 아무래도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경영진들이 무슨 이 회사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냥 월급쟁이 사장 주제에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막 하이 S 저기 뭐 카카오랑 붙어가지고 뭐 하는데 제가 보면 참 우스운 게 만약에 이수만 PD가 자기 회사를 지키기 위해 저를 싸운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되는데 지금 SM의 경영진들은 제가 볼 때는 뭔지 모르겠어요. 왜 저러는지 무슨 자기들의 권리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결국 SM이란 자산 자체가 무형 자산에 해당하는 개념이거든요. 물론 회사 안에 뭐 현금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무형 자산을 얻기 위해서 카카오가 지금 1조 2,500억을 하겠다. 주당 15만 원에 여기 안 나왔나요? 주당 15만 원에 주당 15만 원에 35%를 확보한다. 그래서 여기에 1조 2,500억을 투입한다. 네. SM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 무형 자산을 얻기 위해서 절세요. 저는 이걸 그래서 카카오와 이 돈은 카카오 엔터가 반씩 내놓는다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는 카카오 자체도 위험하고요. 회사 이미지도 망쳤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니들이 지금 카카오페이 가지고 우리 2030 세대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니들은 계속 IPO에서 돈 벌 궁리만 니들 경영진들 스톡옵션에서 돈 벌 궁리만 하는구나. 네. 또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그런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광물 확보에 나섰다. 여기에서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지적을 했습니다. 광물 프로젝트는 전혀 다른 영역이야. 이건 아주 특이하고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해. 지금 역사적으로 광물을 잘 모르는 곳에서 광물에 덤볐다가 다 망했어. 본업이나 똑바로 해. 그게 나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광산 개발이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카카오 엔터가 지금 멜론도 인수해. 이게 멜론 인수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뭘 자기들 IPO 하려고 맨날 이런 짓입니다. 이런 짓거리 하는데 여기서 아티스트 육성하는 전혀 다른 능력이잖아요. 그럼 네이버가 네이버 엔터 하나요? 안 하잖아요. 네이버는 계속 플랫폼으로서 자기 역량을 계속 키우고 있는데 카카오는 자기 역량은 모르고 계속 IPO 어떻게 IPO 해가지고 몸값 높일까 그거만 하는. 제가 볼 때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과연 1조 2천억을 이렇게 무형 자산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제가 펀드 매니저 같으면 카카오는 다 팝니다. 카카오는 계열사 저 같으면 다 팔아버리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회사 안에 어른이 있다면 야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할 건데요. 애들만 모여 있으니까 지금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이걸 폭풍이 어떨지.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 당장 보면요. 어쨌거나 15만 원에 인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SM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여기서 당연히 15만 원이 확정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 상황 되면요. 하이브는 더 이상 관여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이브가 이번에 이수만 PD 지분받은 거 공개 매수하는데 다 줘버리고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잘해봐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냐 한번 겪어봐라. 저는 그래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성자의 저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앞으로 이제 또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요거죠. 지난번에 IPK 판교지점 판교면 여기 아마 뭐 게임이나 이런 게 많이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태 이거 매수한 것들은 문제가 있다. 7%의 지분을 SN 사들였다. 이랬지 않습니까? 요게 누군지는 만약에 이게 카카오 관련이면 요거는 시세정적으로 아주 세게 법적 처벌을 받을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앞으로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분을 사들이면서 어쨌거나 이게 지금 공개 매수를 실패로 만든 이유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시세 조정이죠.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하이브의 우분일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요. 하이브가 자기 공개 매수 실패하려고 주변에다가 주식 사라 할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 당연히 카카오 쪽 관련일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법적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볼 이 지금 사태를 볼 때 카카오는 회사 안에 어른이 없다. 그래서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려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배탈이 나도 크게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은요. 제가 파는 제 생각이라면 뭐 SM은 모르겠죠. SM은 모르겠지만 네. 글쎄요. 카카오 관련주들은 이제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제가 펀드 메터까지 같으면 카카오는 팝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합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편하다. 내가 카카오를 들고 있으면 굉장히 지금 자금에 벌리는 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래서 저는 자, 그 다음에 어제 하이드로 리튬이 시간 외로 네, 5.5% 올랐는데요. 보면 다시 멀쩡하게 있다가 한 5시 정도부터 이 5시 정도부터 그냥 쭉 올랐었는데요. 상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호가만 상한가 나왔을 뿐이지 실제로는 네, 25,300원, 뭐 100원 이상에서 거래가 됐어요. 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개장이 한 12분 남았는데 상한가 호가 나왔지만 이거는 모르고 아직 개장 시간이 많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애청자님들도 정의원님, 프로님, CEO님도 항상 제 방송을 그동안 뭐 다 하시지 않습니까? 저랑 하도 공부를 어쨌거나 참 데일리부터 봐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이슈 분석, 네, 하이드로 리턴 모반 현재와 미래 여기 설명을 드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제가 핵심적으로 이미 출하가 되고 있다. 초고순도 99.99% 이상의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국내 유일하게 지금 양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포스코가 하겠다고 하더라도 포스코는 내년 하반기께나 지금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그것도 초고순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포스코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경쟁력이 생겨야 되는데 어쨌거나 유일하게 지금 양산하고 있다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저 전개 예상입니다. 이건 제 예상입니다. 일반적인 케미칼 과정들을 보면 3월 정도는 풀 가동으로 진입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2분기 이내 제2공정 건설이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 얘기죠. 언제든지. 제2공정 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게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양극재를 생산하는 회사가 6개입니다. 근데 수산화 리튬을 초고순도 수산을 한 곳뿐입니다. 근데 지금 IRA법에 의해서 지금 중국 거를 우리가 의존도가 88%인데요. 수산화 리튬은. 이걸 지금 미국이 못 쓰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6개 회사가 지금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합니까? 88%를 구해야 되는데 그뿐이란 거죠. 이미 답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포스코 케미칼 뭐 좀 그렇고요. 에코프로 BM의 구매 담당자다. 수산화 리튬 구매 담당자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상식적인 추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하이드로 리튬, 머반 리튬 제가 그동안 쭉 우리 정현님 프로님도 말씀 시간을 즐기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유리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이죠. 특히 IRA법이 만들어준 시대적 재료다 제가 쭉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웅 박사의 특허 기술들을 보면요.
그래서 전홍 박사라는 분이 얼마나 그 근거가 뚜렷한 분인가 이것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여러 지금 뭐 뉴스에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뭐 이 재료가 뭡니까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언제 세게 지금은 상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말씀드린 대규모 공급 계약이라든지 제2공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시작된다면요. 지금 주식시장이 99%는 안 믿거든요. 안 믿는 이유가 첫째는 공부를 안 해. 저한테 뭐 제 영상 보면 제 영상에 악성 댓글이 거의 없는데 하이드로리튬, 어바니튬만 유독 악성 댓글이 많은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뭐 다른 주식이 잘 되면 좋지 않나요? 저는 뭐 제가 오늘 카카오를 뭐라 그랬지만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다른 주식들 다 잘 돼야죠. 다 잘 되고 그래야 그 돈이 돌아서 나도 득 보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내가 안 가졌다고 해서 나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수산은 리튬이 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포스코의 움브레 외에도 포스코가 하니까 포스코 같은 회사는 하고 조그만 회사는 못하겠지. 중소기업을 함부로 폄훼하는 그런 식의 얘기들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대부분이 안 믿기 때문에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일이 구체화된다면 주가는 지금 하이드로리튬 시총 한 4천원 합니까? 주가는 아마 아주 큰 폭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궁금하지 않다. 근데 분명한 거는 시간이 갈수록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지금 3월 중순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늦어도 3, 4월 경에는 모든 게 드러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네, 윤영님 그렇습니다. 자, 피셔맨이 하이드로리튬과 LNF 무스 협력, LNF뿐만 아니라 양극재 회사는 6개나 되기 때문에 네, LNF도 급하겠죠. LNF도 급하겠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2차 전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2차 전지 오늘도 역시 시장은 2차 전지들이 좀 과열인 듯한 느낌이 여러분 다 드실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지금 외국인 보면요. 5일째 코스피를 팔면 코스닥을 사고 코스닥을 팔면 코스피를 사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624억 사고 그 다음날 팔고 그럼 2,400억 사고 1,200 팔고 점점 네, 하루 단위로 규모도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시장 외국인들이 지금 종잡을 수 없다. 종잡을 수 없다. 이게 사실 좀 비상식적 흐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네, 우왕좌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점점 커지는데 특히 코스닥 시장이 커지는데 그 이유는 양시장의 그래 간격이 제가 커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어제 와 정말 시총 1위 아니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을 1,300억 샀는데 어제 그냥 1,10억 팔아버렸어요. 하하 참.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144억 샀다가 210억 팔아버리고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또 벌어요. 그래서 지금 간격이 자꾸 커지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정상적인 매매라기보다 이 퀀트 펀드, 퀀터테이티브 펀드라 그래가지고 퀀터 펀드들이 보통 하루 단위로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아무 없는 기계적 매매란 얘기인데 그럼 어제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는데 이거 지금 우리 개인들이 다 샀거든요. 개인들이 이 물량을 받아내 가지고 이런 야무진 상승을 만들어서 이게 좀 불안하죠. 우리가 보면 지금 외국인 기관이 던지는 매물을 개인이 받아냈는데 개인이 우리랑 자금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좀 찜찜하기는 찜찜하죠.
그 찜찜하기는 찜찜해서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데 어제 개인들이 보면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를 큰 매수 1, 2, 3입니다. 성일 하이텍 첨보도 어제 외국 많이 팔았거든요. 나노 신소재 뭐 이런 것들 샀는데 조금 마음이 좀 찜찜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보더라도 차트상 보더라도 좀 이게 숨고르기 할 가능성은 좀 엿보인다. 조금 어제가 거래량도 그렇게 전형적인 좀 상토 조짐은 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이런 종목이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힘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1군이라고 하겠죠. 1군이라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LNF 이런 종목들은 좀 숨고르 조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다른 종목들은 네, 확산되지 않느냐. 이게 꼭 2차 전지뿐만 아니고 여타 업종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금요일,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제한령주들이 초강세를 보였고요. 금요일부터는 제가 좀 널리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개성 있는 2차 전지 주식들이 뭐 시가총액이 한 3천억 내외들 제가 늘 강조했던 종목들이 네, 에코앤드림, 과거 이엔드티죠. 캠트러스, 덕산테, 쿠페아 이런 종목을 늘 강조드렸는데 금요일부터 야무지게 지금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상신 EDP, 신흥 SEC, 이런 점 JO 그런 것들이 올랐는데 이게 다 올라갈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유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종목 장세는 좀 기죽지 않지 않겠느냐. 설사 에코프로뱀 LNF가 조금 야무지게 빠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것들이 꼭 2차 전지 아니고 다른 업종들로도 계속 확산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당분간 종목 장세는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것들 단기 급등에 따라서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종목 장세는 좀 확산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아침 대장절에서 지금 장중에 시간 나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전기차 변화, 내부의 변화, 대표적인 게 지금 LFP 배터리가 중국의 LFP 배터리가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원통형 배터리 두 가지입니다. LFP와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두각을 내밀면서 관련주들이, 수혜주들이 좀 움직이는데요. 좀 이 변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